네, 복소 함수론 1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폴로지컬 앤 어널리틱 프리리미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곳에 이어서 오늘은 2.4절에 있는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도 잘 알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AN이 L이라는 어떤 실수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AN이 이제 발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호로는 사실은 수렴하는 것처럼 쓰기는 하죠. 어떤 이런 이건 우리가 정한 기호니까 이런 거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A에다가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A에서 어떤 무한대를 빼도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로 무한대에다가 A를 더해도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A를 더해도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만약에 0이 아닌 A에 대해서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A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이제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에다가 A를 곱해도 무한대가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무한대분의 A도 0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0분의 A도 무한대로 잘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우리가 무한대로 이해를 하고, 몇 가지 이해를 좀 못하는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죠.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거는 이렇게 하나로 딱 정의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어떤 사칙 연산이라고 완전하게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연산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 인피니트로 표현을 해서 실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시킨 거, 얘를 확장된 실수 체계라고 부릅니다. 확장 실수체, 체라고 하진 않고 확장 실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의 장점은 이제는 발산한다라는 거 대신에 무한대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로 쓰기도 합니다. 무한대에 충분히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발산한다의 정의랑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무한대로 간다 라는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라지 n을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엡실론보다는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얘가 존재해서 n이 얘보다 크면 AN을 우리가 항상 어떤 숫자보다 크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이랑 직선을 좀 대응을 시켜보자라는 얘기인데, 정사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 평면에서
이런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원에 있는 한 점이랑 직선에 있는 한 점이랑 대응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보셨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XY 평면에서 이제 0,1과 이 원에 있는 아무 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만들어줬을 때 만나는 교점, 그래도 만나는 교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서 1대1 대응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요 점을 하나 정해놨으면 마찬가지로 어떤 점 하나 있으면은 이거랑 대응되는 이 실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랑 대응되는 게 어떤 거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그어서 요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이랑 대응되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은 그어서 원이랑 만나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0,1이라는 점을 어디에 대응을 시킬 거냐. 그래서 얘를 뭐 a,0이라고 해보면 그럼 이제 얘는 실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원이랑 어떤 이런 직선이랑 좀 대응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점은 원점이 0,1은 어디로 갈 거냐. 원 위에 있는 점 0,1은 어디랑 대응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상상이 안 되죠. 왜냐면 0,1이랑 어떤 점이랑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있는 직선을 생각해서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대응을 시켰는데 0,1은 대응되는 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0,1이랑 아주 가까운 0,1과 굉장히 옆에 붙어있는 어떤 점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x축과 되게 나란한 정도가 되게 비슷하죠. 얘는 저 엄청 멀리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점차 0,1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얘가 점점 멀어집니다. x축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러면 얘를 무한대에다 대응을 시켜주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라고 뭐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 수학 시간 같은 데서 실수에다가 이 무한대를 하나 포함시키면은 얘는 이제 어떤 센스로인지 잘 이렇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원과 거의 똑같아집니다. 근데 실수 자체는 바운디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팩트도 아니죠. 근데 원은 이제 컴팩트입니다. 단위 원은 당연히 클로즈된 바운디드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컴팩트가 아닌 거에서 어떤 뭐 점을 하나든 두 개든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추가해서 컴팩트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뭐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정사형을 시켜서 이렇게 다뤄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원에 대해서 했으니까 똑같이 구면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과 구면과 어떤 2차원과도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구면을 생각하고 여기에 XY 평면을 생각을 해줍니다. X, Y 여기가 Z축이고, 그랬을 때 똑같이 이 북극 0,0,1에 있는 점이랑 여기 구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대응을 시켜서 얘가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구면 위에 있는 점이랑 이 R2에 있는 이 2차원 평면과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정사형을 시켜서 구면에 있는 점과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대응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단계 차원을 낮춰서 원에 있는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점을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 연산을 생각을 해주면 복소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도 우리가 그냥 무한대 하나만 넣어준 거, 얘를 Extended Complex Plane이라고 부르는데, 뭐 종종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하나 추가해서 이제 무한대로 뭐 이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확장된 이 복소 평면도 우리가 나중에 얘는 종종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숫자처럼 다뤘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은 그냥 무한대 하나 넣어서 뭐 그냥 확장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2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연속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복소수 위에서 해석학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주로 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석학에서 배운 내용들이고, 다만 살고 있는 공간이 실수에서 이제 복소 평면으로 바뀌니까 뭐 어떤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 것들은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뭐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뭐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원투원이 뭔지 온투가 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버스 펑션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투원 온투인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줄여서 원투원이고 온투인 거를 뭐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원투원을 단사, 온투를 전사, 원투원 코레스폰던스인 거를 전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연속의 정의인데, 연속의 정의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연속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그 점에 있는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그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연속이라는 얘기도 복소 평면으로도 잘 확장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해석학에서 아마 보통은 이제 실수 위에서의 해석학만 했었는데, 뭐 다변수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셨으면은 우리가 1차원에서 했었던 거를 그대로 2차원, 3차원, 뭐 임의의 n차원까지도 잘 확장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복소 평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때는 우리가 뭐를 사용하냐면 결국은 거리만 사용을 합니다. 뭐 정역에 있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면은 뭐 치역 쪽에 있는 거의 거리를 잘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뭐 연속성 이런 거를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래서 뭐 복소 평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소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잘 잴 줄 아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복소 평면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의 연속성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리밋 포인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가끔 쓰이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또 무한대 중심으로 한 어떤 네이버후드, 우리가 엡실론 네이버후드 오브 뭐 z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아 얘는 어떤 복소수에 있는 어떤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라는 얘긴데, 이제 어떤 똑같이 어떤 반지름 m짜리 네이버후드인데 무한대 주위에서의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를 우선은 그냥 한번 써보면 어떤 점들을 다 모은 건데 무한대에서 m만큼 뺀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이제 편의상 실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x로 바꿔서 x에서 무한대를 뺀 게 m이 된다 라는 얘기는 전개해보면 m 플러스 엡실론 무한대 빼기 엡실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등호를 보면은 얘는 뭐 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x는 어차피 실수니까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만 살펴보면은 아 얘는 무한대 빼기 m보다 이게 큰 거구나. 그러니까 저 멀리 실수축이 있고 저 멀리 무한대가 있고 m만큼 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뜻한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바깥에 있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m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뜻한다. 그래서 얘는 이 바깥에 있는 점을 뜻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반지름 m짜리였던 원을 내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얘는 요 m 바깥에 있는 애들. 그래서 얘는 얘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니까 이쪽이 되겠죠. 무한대에서 m만큼 뺀 애들. 그래서 얘는 그냥 m 바깥에 있는 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대 중심으로 한 어떤 네이버후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은 그냥 반지름이 m짜리인 디스크 바깥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연속함수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수열을 생각하면은 zn이 z0로 수렴하면 연속함수 f에 대해서 fzn도 fz0로 수렴한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수해서 이런 것들 다 증명을 해봤고 복소 평면으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연속함수의 성질에 이어서 연속함수가 이제 어떤 집합을 어떤 집합으로 보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해석학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연속함수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열린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보내느냐, A가 오픈셋일 때 F가 연속이면은 FA도 연속이 되냐, 유개인 집합도 여전히 유개인 집합으로 보낼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네 둘 다 거짓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클로즈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생각을 해보면 뭐 반렐 같은 거를 뭐 쉽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fx는 x 제곱을 생각을 하고 뭐 오픈셋 마이너스 1에서 1을 생각을 하면은 fa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치역은 0부터 1까지인데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 안 하는, 그래서 얘는 이어서 오픈셋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운디드 셋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언바운디드인 거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0과 1에서 오픈 셋, 얘는 당연히 바운디드 셋이죠. 근데 이 치역으로 만들어지는 얘를 뭐 A라고 하면은 FA는 0에서 1까지니까 1보다 큰 애들 전부 다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얘는 바운디드 아니죠. 그래서 연속 함수가 굉장히 좋은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픈 셋도 보존을 안 해주고 뭐 클로즈드 셋도 닫힌 집합도 보존을 안 해주고 유개인 집합도 보존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속 함수가 그렇게 좋은 함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연속 함수는 이미 좋은 함수니까 더 좋은 집합들은 잘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팩트 셋은 컴팩트 셋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의 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로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을 컴팩트 셋으로 보내준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또 연속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로 커넥티드 셋을 커넥티드로 보내주는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연속 함수의 역사상 일단 얘가 오픈셋이었으면 f가 연속이고, 그러면은 f의 인버스 a는 오픈셋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스드인 닫힌 집합인 경우에도 똑같이 닫힌 집합이 되는 거를 연속 함수의 성질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 티어렘 2.40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어떤 연결 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1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연속함수의 성질로,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또 최대 최소 정리가 있었죠. 어떤 연속함수가 컴팩트 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아까 소개했었던 것처럼 치역도 컴팩트 셋이 되니까 컴팩트 셋은 이렇게 뭐 말로만 f가 연속이고, 여기서처럼 뭐 a가 컴팩트 셋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이미지도 치역도 컴팩트 셋이 되는데, 컴팩트가 우리가 클로즈된 바운디드인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바운디드니까 이렇게 최대 최소를 갖고 얘는 6A이고 저 f의 함수값들도 6A이고, 근데 마침 클로즈드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근데 이제 복소수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복소수는 크기가 없죠. 크기를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f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f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는 f의 크기에 대해서, f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잽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취한 얘는 최대 최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f가 연속이면은 절대값을 취하는 것도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반대는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한쪽 방향 이해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실수부도 연속이고 허수부도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로 만든 루트 얘를 생각을 할 건데, 각각이 연속이니까 제곱해도 연속이고 더하는 것도 연속이고 루트를 취해도 연속이니까 절대값 f도
연속이 돼서 얘는 최대 최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uniformly continuous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뭐 자세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uniformly continuous라는 거는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델타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얘가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에 의존하지 않는다. 점에 의존하지 않게끔 델타를 잡아줄 수 있으면 uniformly continuou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tinuous한 거는, 연속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이제 그 영역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uniformly continuous는 항상 어떤 영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uniformly continuous 자체가 정의를 살펴보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똑같은 델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영역이 뭔지 나와야 되겠죠. 한 점에서 uniformly continuous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uniformly continuous한 거를 보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앞에 예제들에서 제가 뭐 자세히 다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은 얘는 만약에 뭐 0부터 1부터 에서는 여기에서는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0과 1로 줄여주면은 uniformly continuous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는 점이 어디였냐면 무한대 쪽에서 좀 문제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또 x분의 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0부터 1까지만 에서 따져주면은 얘는 uniformly continuous가 안 됐고, 근데 뭐 더 극단적으로 뭐 1부터 무한대까지를 생각해주면은 여기서는 uniformly continuous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는 점은 0 근처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왜냐면 uniformly continuous한 거에 대한 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딱 동치인 명제를 찾기는 좀 힘들어요. uniformly continuous를 이제 만들어주는 또 충분 조건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립시츠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면은 uniformly continuous가 잘 된다. 뭐 영역이 당연히 좋은 경우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uniformly continuous한 함수들을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자면 좀 무한대로 좀 많이 뻗어가는 애들은 대체로 문제가 됐는데, 뭐 fx는 x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무한대로 가는 애들은 아니어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좀 빨리 가는 애들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얘도 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를 뭐 보여야 된다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판단 잘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고, 그럼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를 이제 보이는 게 아까 봤었던 것처럼 델타를 진짜 잡을 때 정의역에 있는 우리가 뽑은 점에 무관하다는 거를 이제 일일이 보여주기가 좀 힘드니까 어떤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를 보장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정의역이 좋으면, 그래서 정의역이 만약에 컴팩트 셋이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복습을 해봤는데, 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그때마다 좀 다시 가지고 와서 복습을 이제 할 거고,
네, 2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3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강의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좀 더 장황하고 긴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 이 말 자체를 살펴보면 우선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함수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어떤 맵이라든지 뭐 사상이라고 부르죠. 맵이라든지 뭐 아니면 매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얘네들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좀 되게 제한된 상황에서 보통 어떤 값에서 값으로 가는 애들, 뭐 실수에서 실수, 뭐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애들을 얘기하는데,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함수라고 부르기는 좀 너무 이렇게 용어를 막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좀 더 추상화된 곳에서는 함수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을 쓰고 싶어서 뭐 변환이라든지 뭐 사상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어떤 함수다 인데, 이제 앞에 붙은 바이리니어라는 얘기를 보면은 바이리니어는 리니어긴 한데 뭔가 리니어한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이가 두 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 시간에 내적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바이리니어 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리니어한 게 뭔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 뭐 리니어한 게 두 개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책에서는 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 대신에 뭐가 바이리니어면 그냥 리니어가 두 개 있다라는 뜻만 표현이 돼 있지, 얘는 좀 특별하게 분수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 선형, 뭐 분수 변환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다루느냐, 왜 하필 이거를 다루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모티베이션이 있겠지만,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어쨌든 ABCD가 다 복소수고, ABCD는 다 상수인 복소수고, Z도 복소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애도 복소수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왜 하필이면 뭐 이런 꼴을 다루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꼴들이 갖고 있는 좀 재미난 특징들이 있어서, 자 얘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는 성질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책에서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면서,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서클, 원이랑 직선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면 원은 그냥 이런 딱
닫혀 있고 뭐 유계이고 뭐 처음과 끝이 같은 뭐 이런 건데, 직선은 뭐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애니까 뭐 유계도 아니고, 어쨌든 얘네 둘은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네들의 식으로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다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그래서 뭐 얘가 사실은 원만 표현하는 거는 아니고 모든 2차 곡선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뭐 포물선이라든지 뭐 타원, 쌍곡선 이런 애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되게 일반적인 식입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경우에는 얘가 직선을 나타내기도 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앞에 2차 항의 개수들이 전부 다 0일 때에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요 일반적인 형태 얘를 생각을 하니까 얘는 원도 표현하고 직선도 표현한다. 선도 포함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원이랑 직선이랑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좀 비슷하다고 누가 주장을 해도 좀 뭐 그렇구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룰 건데, 어떤 뭐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다룰 건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이게 되게 ABCD의 값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ABCD 뭐 종류에 따라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되게 특수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뭔가가 있으면, 정의역에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얘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겠죠. 새로운 영역으로 갈 텐데, 뭐 어떤 영역으로 갈지는 온전히 이 함수에 의해서 달려 있죠. 정역의 형태가 어떤 뭐가 딱 있다라고 하면은 걔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함수가 온전히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실수에서 어떤 원의 경계로 가는 거, 원의 경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델타라는 기호를 주로 쓰는데, 델타라는 기호는 어떤 복소 평면에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작은 어떤 이런 원판을 나타냅니다. 열린 원판. 그래서 이런 열린 원판을 우리가 좀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것들은 보통은 이런 기호를 좀 같이 쓰죠. 그래서 이런 델타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래서 실수에서 어떤 이런 원으로 가는, 뭐 원의 경계라고 부르긴 좀 그냥 원이죠, 그렇죠? 원판의 경계지. 어떤 이런 원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원에서 원으로 가는 거. 그래서 원에서 원으로 가는 거.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또 다루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 했으니까 또 반대로 가는 거, 또 이런 원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 원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뭐 직선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함수가 갖고 있는 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좀 기하학적인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정의역의 어떤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갈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 리만 매핑 시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리만의 사상 정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뭐 이거에 대해서 증명은 굉장히 어렵고 저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임용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오픈셋이면서 심플리 커넥티드인 거. 심플리 커넥티드는 이제 그냥 편하게 구멍이 없는 영역. 도넛 같은 거 말고 이런 구멍이 뚫린 이런 거 말고 구멍이 없는 영역. 복소 평면에 있는 이런 영역들 전체 빼고 복소 평면 빼고는 사실상 오픈 디스크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셋이면서 심플리 커넥티드니까 사실 뭐 이런 거 아무 경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멍만 없으면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막 생각을 해도 뭐 이런 영역을 생각을 해도 얘네들이 사실상 열린 원판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잘 이렇게 잘 변형을 시키면은 얘를 오픈 디스크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증명 자체도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고 많은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 정리를 미리 좀 안다 치면은 결과만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소 평면에서 주로 다룰 거는 오픈 디스크를 많이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의역 중에서도 오픈 디스크를 많이 다룰 건데 왜 오픈 디스크를 주로 다룰 거냐라고 하면은 오픈셋이면서 구멍이 없는 심플리 커넥티드인 거는 다 오픈 디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픈 디스크만 다루면은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픈 디스크만 다뤄서 되게 제한적인 곳에서만 뭔가 논의를 전개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오픈 디스크가 굉장히 큰 집합을 대표하는 애였다. 오픈셋이면서 심플리 커넥티드인 게 전부 다 오픈 디스크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컨포멀리 이퀴벌런트라고 부르는데 왜 뭐 이런 것들을 뭐 컨포멀리 이퀴벌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센스로 똑같으니까 오픈 디스크에서만 이제 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결국은 어떤 뭐 공간이라든지 어떤 영역 같은 거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분류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랑 뭐랑 똑같은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얘는 너네 둘은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치자 뭐 이런 게 분류하는 거죠.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뭐 너네들은 똑같은 거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니까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리만 매핑 시오렘은 이 공간을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장에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3장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3.1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